네, 안녕하세요. 모아소프트 5월 온라인 세미나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세미나를 진행할 정주원 선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모아소프트의 AI 기술 개발 연구소에서 약 7년 차로 이제 선임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AI 네이티브 아키텍트로서 이제 AI 부분 파트를 이제 주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할 세미나는 총 한 네 가지 주제로 이제 세션을 진행을 할 텐데요. AI 기반 무기 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혁신, 설계부터 구현까지 소프트웨어 ALM, 자동화 솔루션 전략화라는 주제로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공지와 다르게 각 세션 간의 내용을 좀 유동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발표 관련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 담당 직원이 실시간으로 좀 확인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 발표 다 끝난 후에 Q&A 시간에 모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기반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혁신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하면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 무엇인가요? 1번 요구사항 정리, 2번 산출물 작성, 3번 UML이나 설계문서 작성하는 일, 4번 시험 관리나 이제 추적성 연결하는 일, 5번 보안 검토.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5가지, 1번부터 5번까지 채팅창에 남겨드릴 텐데, 어, 각 해당되는 번호를 채팅창에 숫자로 한번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번 2번, 3번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자, 오늘 보여드릴 핵심도 바로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선출물을 자동으로 좀 작성하고 UML과 설계문서도 자동으로 작성하는 일을 오늘 AI 기반으로 해서 이제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기본적으로 무기 체계 하면은 그런 체계 요구사항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 요구사항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설계 요구사항, 테스트 요구사항, UML, 소스 코드, 워드, 한글 같은 이런 문서 산출물까지 어떻게 연결되고 어디까지 자동화가 되는지를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모아소프트는 지난 27년간 국방, 항공 이런 미션 크리티컬한 부분에서 페일리어 비용이 큰 영역에서 신뢰성, 안전성 분석을 지난 27년간 해온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AI 파트의 부분에서도 그럴듯한 데이터나 자료 생성이 아니라 국방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안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추적이 되고 어떻게 검증이 되는 그런 자동화에 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AI 기술 개발 연구소도 이런 모아 소프트 이념 하에서 이제 핵심 AI 연구소로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생성형 AI를 활용한 설계, 코딩 이런 것들의 자동화, 그리고 AI 모델의 신뢰성 검증, 그리고 무기 체계형의 AI 알고리즘 개발,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기술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는 총 한 네 가지 섹션으로 재구성해서 다시 설명드리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방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야근을 부르는 3대장이 있습니다. 첫째, 요구사항 추적성. 둘째, 소프트웨어. 그런 소스 코드와 이런 요구사항과 이런 모든 것들, 추적성들이 연결된 어떤 자료들, 산출물을 통한 그런 산출물을 생성하는 과정. 그리고 세 번째, 그다음에 시험 수행을 입증하는 그런 입증 자료인 시험 증적.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세 가지를 AI와 ALM, 소프트웨어 ALM으로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아 소프트에서는 무기체계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 ALM 솔루션인 모아 S다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아 S다스는 방사청의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과 이제 관리 매뉴얼을 좀 준수해서 이제 개발자가 이런 복잡한 개발 프로세스를 좀 자동화하고 이제 개발 효율성을 좀 극대화해 주는 걸 좀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요구사항과 설계, 소스 코드, 산출물, 문서 산출물까지 모두 다 전 과정에
그 내용들을 이제 자동으로 생성해주고 그런 내용들 통해서 이제 시험 관리와 형성 관리, 품질 관리, 산출물 관리, 추가적으로 뭐 신뢰도 관리까지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해주는 솔루션을 저희는 S다스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희는 그 모아 S다스 하면은 기본 S다스 버전과 AI 버전, 에자일 버전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핵심으로 말씀드릴 AI 버전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이 3번에 해당되는 AI 기반 자동화 프로세스에 좀 주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I는 단순히 이제 좀 초안을 생성을 도와주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요구사항과 UML과 소스 코드, 뭐 산출물 이런 자동 생성하는 부분을, AI가 자동 생성하는 부분을 사람이 이제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승인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AI가 모든 것들을 다 자동화해주고 다 완벽하게 결과물 내놓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좀 과장된 생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좀 AI를 통해서 좀 빠르게 산출물을 내고 우리는 이걸 검증하고 이제 승인하는 데 조금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아 에스다스라는 프로그램에는 이런 초안을 생성하고 검토 승인을 해주고 그것을 이제 각 내용들을 이제 추적해주고 이제 통제해주는 그런 솔루션으로서 ALM 솔루션을 구축 개발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솔루션을 도입하면 좋은 기업들은 국내, 국제, 컴플라이언스를 좀 준수하고 싶은 고객들 중에서 좀 매뉴얼 가이드를 준수해 좀 자동화해서 효율적으로 자료를 뽑고 싶은 대상의 조직, 그리고 AI 개발 전주기에 좀 효율성을 좀 올리고 싶은 조직이 이제 솔루션을 도입하시면은 좀 이득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아 에스다스는요, 기본적으로 무기 체계에서 요구하는 V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 모델이라고 한다면 소프트웨어 개발 계획부터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석, 구조 설계, 상세 설계, 구현, 단위 시험, 통합 시험, 체계 통합 시험, 규격화 인도 이런 프로세스로 전 과정을 V 모델로서 이제 진행하라는 게 이제 V 모델인데요. 이 소프트웨어 개발 계획과 이제 요구사항 분석, 이것들은 이제 체계 통합에서 검증이 되고, 소프트웨어 구조 설계, 상세 설계는 소프트웨어 통합 시험에서, 소프트웨어 구현은 소프트웨어 단위 시험에서 이제 시험 검증을 거치게 되는 게 이제 V 모델입니다. 그래서 모아 에스다스 플러스 AI 시스템의 구성을 총 다음과 같은 이제 이미지와 같습니다. 클라이언트, 그다음에 프론트엔드, 백엔드, DB, AI 이런 각 구성 요소에 따라서 AI S다스 서버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안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항목 편집, 산출물 에디터, 시험 관리, 형상 관리, 품질 관리, AI 생성 기능, AI 보안 기능 이런 모든 내용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무기 체계는 2006년을 시작으로 해서 2024년까지 이제 총 무기 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매뉴얼이 업데이트 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에자일 버전이라 해서 이제 에자일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라고 이제 지침이 내려왔지만 이제 V 모델 기준으로 해선 2024년에 이제 최신 개정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V 모델을 기반으로 AI, 모아 S다스 플러스 AI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매뉴얼의 개발 절차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 요구사항 분석, 체계 구조 설계,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석, 구조 설계, 상세 설계, 구현, 통합 및 시험, 체계 통합 시험 이런 순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관리하라고 매뉴얼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소프트웨어 ALM 도구이다 보니 소프트웨어에 좀 치중돼서 요구사항 분석부터 통합 및 시험까지 이 개발 단계에 집중해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신청을 해주셨는데, 거의 10년 차 분들도 거의 대부분이시고, 이제 대학교 분들도 많이 들어오셔서, 이 부분은 거의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에는 또 획득 프로세스가 총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지원 프로세스,
관리 프로세스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 세 가지의 프로세스 모두 에스다스에서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프로세스에는 사업 추진 준비서부터 시험 평가, 교육학 및 인도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소프트웨어 지원 프로세스에는 형상 관리, 품질 보증, 감리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소프트웨어 관리 프로세스에는 신뢰성, 보안성, 확보 활동, 교육화, 목록화 다양한 활동들이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규정에 되어 있는 내용이 이제 에스다스에 모두 포함해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아 에스다스의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는 매뉴얼에 규정된 각 단계별 프로세스별로 산출물, 요구사항, 시험, 형상, 품질 각 항목에 대해서 이제 관리할 수 있게 나뉘어서 이제 개발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 에스다스의 화면에 보시면 프로젝트 관리 화면이 있는데 각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지 리스트화 되어 있고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면 오른쪽과 같은 대시보드 UI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시보드에는 왼쪽에 사이드바로 해서 메뉴바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요구사항 관리부터 형상 관리까지 다양한 요소들이 여기서 목록화되어 있고 상단에 이제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각 단계별로 퍼센티지로 나누어서 이제 설명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중앙 페이지에는 단계별로 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개발 내용들이 이제 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물 관리부터 형상 관리, 품질 관리까지 이제 쭉 차분히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무기체계 매뉴얼에는 총 30종의 표준 산출물로서 규정해서 이 30종의 무기체계 매뉴얼을 준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아 에스다스에는 이 30종을 모두 테일러링해서 그 산출물마다 요구사항을 항목을 편집하고 그다음에 해당 산출물을 좀 작성을 해서 그 작성된 산출물의 단계별로 작성 현황들을 좀 볼 수 있게 도시화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요구사항 관리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무기체계 매뉴얼에서 보시면 총 4가지의 요구사항으로 관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 요구사항, 소프트웨어 설계 요구사항, 소프트웨어 테스트 요구사항, 체계 요구사항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 에스다스에서도 똑같이 4가지로 구성된 요구사항을 따라서 이제 생성하고 편집하고 이렇게 절차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각 요구사항은 모두 추저성 연결이 다 되도록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SRS, SDD, STP, STD, STR, SPS 이제 모든 산출물들이 각각의 요구사항에 자동으로 반영이 돼서 문서를 뽑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 관리에서는 총 매뉴얼에서는 통합시험과 신뢰성 시험 2가지를 수행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에스더스에는 이런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해서 시험을 수행을 기록하고 이 수행된 기록이 이제 STP, STR, STD에 모두 반영이 되게끔 플로우가 짜져 있고요. 추가적으로 신뢰성 시험 계획을 작성하는데 이제 대상 식별과 등급 식별 모두 돼서 이제 이 내용들이 STD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형상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매뉴얼에서는 베이스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관리를 해라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아 에스다스에서는 각 산출물별 그러니까 뭐 요구사항, UML, 소스 코드 그리고 이제 그 한글 워드 한글 파일에 대한 그 각각의 버전을 관리하고 산출물을 관리해서 이것들이 이제 베이스라인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기능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품질 관리 측면에서도 이제 보시면은 각 품질 관리가 검토 회의, 소프트웨어 검증, 소프트웨어 확인, 소프트웨어 감리 이런 식으로 총 4가지로 품질 관리를 진행하라고 매뉴얼에 이제 규정되어 있는데 저희 에스다스에 해당 부분이 모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검토 회의, 소프트웨어 검증, 소프트웨어 확인, 그리고 소프트웨어 감리 부분은 소프트웨어 결함 관리 대장으로 대체되어서 모두 소프트웨어 품질이 모두 관리될 수 있도록 이제 되어 있어요. 추가적으로 이거는
신뢰도 관리 부분은 무기체계 매뉴얼에는 기술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미 국방에서는 소프트웨어 신뢰도 측정하는 활동을 추가적으로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구사항 분석, 기본 설계, 상세 설계, 구현 단계까지의 각 신뢰도 예측 모드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신뢰도 결과값을 뽑아볼 수 있는 화면도 이제 SDAS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 에스더스의 AI 기능은 총 표시된 부분에 AI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요구사항과 UML 설계, 그다음에 소스 코드, 그다음에 산출물 여기까지가 모두 전 자동화 될 수 있도록 이제 AI 로직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요구사항을 생성할 때 체계 요구사항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그리고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에서 설계 요구사항, 설계 요구사항 테스트에서 이제 테스트 요구사항 이 순서대로 이제 요구사항을 이제 정의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람이 수기로 정의를 할 때 요구사항의 누락과 이제 중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모든 요구사항들이 AI를 통해서 이제 추적성 관리가 되고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그런 부분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SRS, SDD, STP와 같은 이런 문서 작성에 부담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한 AI를 통해서 자동으로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사항과 다이어그램, 소스 코드, 설계 문서가 뭐 각각 다 따로 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오류를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AI를 도입을 해 이제 각각 따놓는 게 아니라 모든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그런 AI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로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요구사항 생성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체계 요구사항이 입력을 하면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이 입력이 되고 이 요구사항에 따라서 이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이 생성이 되고 이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은 SRS에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다시 AI가 다시 생성을 해서 이제 설계 요구사항을 만들어내면 이 설계 요구사항에 기반으로 해서 클래스, 시퀀스,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세 가지를 모두 사용자가 선택해서 이제 생성할 수 있고요. 이 다이어그램은 또 SDD라는 문서에 이제 자동으로 넣게 됩니다. 또 설계 요구사항을 다시 기반으로 해서 AI한테 이제 요청을 해서 테스트 요구사항 생성해달라 라고 하면 테스트 요구사항이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 클래스나 이제 시퀀스,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을 AI한테 또다시 요청하면은 소스 코드가 또 생성이 됩니다. 반대로 소스 코드가 사용자가 입력된 값이 있으면, 생성한 값이 있으면 소스 코드를 다시 AI한테 요청해서 클래스, 시퀀스, 액티비티, 유스 케이스 다양한 다이어그램으로 변환, 양방향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트 요구사항과 소스 코드를 합해서 STP까지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과정은 AI가 대신 정답을 다 만들어준다기보다는 초안을 좀 빠르게 만들고 생성해낸 결과값들을 이제 사람이 검토, 수정을 해서 집중하는 구조로 짜여져 있습니다. 일단 모아 에스다스 기능 소개 영상을 한번 보시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능과 뒤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기능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시보를 통해서 지금 산출물 관리를 하고 있는 화면이고요. 산출물을 통해서 템플릿 저장도 가능합니다. 이런 산출물 관리가 되면 이런 요구사항에 편집 가능하고 지금 화면은 요구사항을 추적성 연결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신뢰성 시험 관리 부분이고요. 각 신뢰성에 대한 계획을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은 결과값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형상 관리 또한 베이스라인 기반으로 해서 모두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AI 기반으로 요구사항 자동화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뒤쪽에서 좀 추가적으로 좀 자세하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AI 기반으로 해서 UML 다이어그램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사항을 넣게 되면은 그 요구사항에 따라서 다이어그램이 지금과 같이 생성이 되고 생성된 모든 다이어그램을 이제 한 번에 생성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이렇게 파일로도 익스포트 가능하고요. 그래서 소스 코드 기반으로 다시 UML 다이어그램을 생성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뭐 C, C++, 자바 이런 화면이 있다면 원하는 UML 다이어그램으로 이제 변환이 가능하고요. 이런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추적성이 모두 표와 그래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이어그램을 한글 문서에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넣을 수 있고요. 모든 생성된 자료들은 AI한테 넘어가기 전에 보안 처리가 완벽하게 돼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판출물에 대한 품질 관리도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고요. 신뢰도 예측 및 추정, 신뢰도 관리도 다음 화면과 같습니다. IEEE 1633 기반의 이제 신뢰도 예측 및 추정 기능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적용했을 때 기존에 이제 15% 이상의 요구사항 반영률이 이제 80% 이상의 개선 효과가 있고 결함 재발률도 70% 이상 다운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률 또한 94% 이상의 성능으로 이제 유출이 완처리 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 동영상을 좀 급하게 넣었는데 AI 파트에 이제 자동 생성되는 플로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신청자분들 중에서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뺐다가 다시 집어넣었는데요. 그래서 요구사항에서 다이어그램에서 소스코드, 그리고 반대로 소스코드에서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AI로 자동을 생성해주고 어떻게 추적성 관리가 되며 데이터 무결성이 없는지 그것들을 이제 제가 이제 MVP 프로그램에서 최소 기능만 해서 이제 기능만 좀 보여드리는 화면을 구성을 했고 요거에 대한 예를 들어서 테스트 요구사항이 있다면 이 테스트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제 UML 다이어그램을 좀 생성하고자 이제 UML 다이어그램에 대한 C별자를 입력하고 그걸 통해서 AI한테 다이어그램을 생성해달라고 하면 이 요구사항 기반으로 해당 다이어그램이 오른쪽 화면과 같이 이제 그려지게 됩니다. 해당 내용은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이고요. 반대로 이제 이어서 이제 그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소스 코드로 이제 변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코드에 C, C++, C#, 자바, 파이썬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자바로 이제 변환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에 대한 C별자를 입력을 하고 실제로 그 SDAS 프로그램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입력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C별자 부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코드를 생성하면 내가 입력한
다이어그램에 대한 다이어그램을 코드화시켜서 저장을 하고 그 저장된 DB의 내용을 불러와서 이렇게 소스 코드, 자바로 이제 변환된 소스 코드로 이렇게 변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소스 코드를 이제 다이어그램에 변환해 볼 텐데요. 그래서 입력된 자바, 제가 방금 생성된 자바 소스 코드예요. 그래서 자바 소스 코드를 기반으로 지금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생성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이 자세히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참고해서 좀 보시면 그래서 소스 코드 기반으로 해서 이제 자바 소스 코드죠. 자바 소스 코드 기반으로 해서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생성해 달라고 하면 오른쪽과 같이 이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플로우가 이제 에스다스에 내장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어떻게 이 추적성이 연결이 되냐라고 한다면 이 다이어그램과 이제 소스 코드와 요구사항이 각각 고유 아이디를 가지고 있어서 이 고유 아이디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데이터가 추적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이렇게 DB에 이렇게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좀 자세하게 이제 설명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을 이제 생성하는 기능으로는 이제 최대 요구사항을 집어넣으면 사용자가 원하는 개수만큼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생성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이제 SASRS, SRS, SDG, STP라는 이제 설계 문서에 자동으로 넣게 됩니다. 그 이후에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넣게 되면 소프트웨어 설계 요구사항이 나오겠고, 소프트웨어 테스트 요구사항이 나오면, 테스트 요구사항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을 보시면 저희는 이제 요구사항 AI 생성기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에 대한 AI 생성 버튼이 있고, 여기에 요구사항 생성 개수와 사용자가 추가적으로 프롬프트 넣을 내용들이 있다면 여기에 생성 조건을 넣어서 이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같이 각 내용들, 개수에 맞춰서 이제 내용이 이제 입력이 되고요. UML 다이어그램도 이제 보시면은 소프트웨어 요구사항과 설계 요구사항 이 두 가지를 넣어도 되고 한 가지의 내용만 들어가도 되는데요. 이 요구사항들을 모두 넣어서 이제 유스케이스, 클래스, 시퀀스, 액티비티 각 네 가지의 다이어그램을 자동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그램을 SRS, SDD 이 두 가지 설계 문서에 이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저희가 뭐 어떤 요구사항을 넣을지 선택을 해서 이제 생성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과 같이 이제 생성이 되고 이 생성된 다이어그램을 코드화 시켜서 코드를 수정하거나 변경하거나 하게 되면은 이 수정된 내용들이 오른쪽 화면에서 이제 바로 반영돼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이제 산출물에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UML 다이어그램도 요구사항과 똑같이 이제 추적성 그래프로서 이제 모든 UML 다이어그램이 추적성 연결이 됩니다. 소스코드 AI 생성 기능은 총 양방향으로 다 가능한데 UML 다이어그램에 넣으면은 C, C++, C#, 자바, 파이썬 이 다섯 가지 중에 이제 해당되는 소스 코드, 그러니까 사용자가 원하는 소스 코드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이 변환된 내용은 STP의 설계 문서로 생성이 되고요. 반대로 소스 코드 중에 이제 사용자가 입력된 소스 코드가 있거나 아니면 기존에 생성된 소스 코드가 있다면 그 소스 코드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선택한 UML 다이어그램 종류에 따라서 다이어그램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퀀스 다이어그램이 있다고 하면은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코드에 이제 반영을 하겠다 선택을 하시면 뭐 C++에 맞게 이제 코드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UML 코드도 모두 보안 적용이 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소스 코드가 있을 때 이 소스 코드의 내용들을 UML로 바꾸고 싶다 한다면 이 소스 코드를 한 개든 뭐 다섯 가지든 열 가지든 이제 조합해서 선택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UML을 뭐 유스 케이스로 할지 시퀀스로 할지 뭐 클래스로 할지 선택을 해 주시면은
보안 적용이 돼서 이제 UML 이 화면과 같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 보안 처리가 UML에서 소스 코드에서 UML 이 두 가지 방향에서 모두 보안 처리가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AI 도구를 국방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용할 때 가정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게 바로 좋은 기능인가가 아니라 민감 정보가 밖으로 나가는가 아닌가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국방 분야에서 AI 도입의 핵심은 좀 생성 능력보다는 이제 통제 가능성을 이제 주로 보게 되는데요. 누가 어떤 요구사항을 어떤 모델에 어떤 방식으로 좀 질의를 했고 결과 어떻게 산출물에 반영이 됐는지가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자체 구축한 AI 보안 기능을 넣었는데요. 해당 기능은 코드버트와 애니알이라는 그 문맥 파악 기능을 넣어서 이제 자체 구축을 했고, 이 구축한 AI 모델이 이제 LLM으로 넘어갈 때 사전에 마스킹 처리를 해서 암호화 방식을 통해서 이제 자료가 민감 정보가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보안 기능이 내재되어 있는 AI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우를 보시면 사용자 기기 단위 아니라 사용자 계정 단위에서 사용자가 AI를 구독하고 있을 때 사용자가 그 계정을 활용해서 자료를 이렇게 집어넣게 됩니다. 만약에 코드를 집어넣었는데 코드를 통해서 이제 AI한테 질의를 하기 전에 저희 AI 모델에 이제 먼저 들어가게 되고 이 AI 모델이 이제 키워드를 탐지를 해서 이제 마스킹 처리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AI한테 들어가게 되면은 이 코드를 통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으로 생성해 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을 때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답변이 이제 암호화 처리된 내용들이 이렇게 답변이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저희는 AI 모듈에서 다시 식별을 해서 사용자가 다시 받아볼 때는 민간 정보가 들어간 소스 코드가 이렇게 이런 소스 코드를 기반으로 유스 케이스를 생성해 달라고 그냥 단순히 요청했을 뿐인데 보안 처리가 다 돼서 해당 내용들이 아예 복호화된 상태로 이런 식으로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의 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해당 내용들을 이제 사용자가 받기 전에 민간 정보가 다시 유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사용자端에서 다시 재검사하는 로직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에스다스 에자일 버전이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에자일 버전이 이제 많이 방법론이 대두되면서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우실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에자일 부분은 이제 새로운 게 아니라 기존의 이제 V 모델 기반으로 해서 이 V 모델을 빠르게 짧은 주기로 가져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V 모델이 기존에 전체 다 설계를 하고 그 설계된 내용으로 전체 다 다시 개발하고 그리고 그 개발된 내용을 다시 전체를 다시 테스트하고 그거에 따라 결과물 뽑아라 라는 그런 모델 구조라고 본다면 에자일은 이 과정을 아주 짧은 단위로 쪼개서 반복해서 전체 규정과 산출물 체계는 좀 유지를 하되 기능 단위를 이제 MVP와 스프린트로 쪼개서 검증지기를 짧게 가져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자일 개발 방법론에서는 프로덕트 백로그와 스프린트 백로그, kanban, MVP, 차트 관리 이렇게 총 한 5가지, 대여섯 가지가 정도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핵심적으로 가져가야 될 이제 키워드는 스크럼, 스프린트, 백로그, MVP 이 네 가지의 키워드만 좀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크럼은 에자일에서 말하고 있는 게 에자일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팀 운영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품 백록으로 좀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투두리스트죠. 그러니까 투두리스트를 모두 다 이제 좀 정리하고 우선순위하고 라고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스프린트라고 해서 이런 제품 백로그들을 가지고서 내가 개발한 내용들을 구체화시키고 이제 목록화시키는 게 스프린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스프린트 단위로 이제 MVP 모델을 개발하는 거고 그 개발을 이제 개발을 모아서 이제 최종 결과물을 내는 게 스크럼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MVP 개발에서는 이제 핵심 가치 검증이 필요한 최소 기능만 선정하는 건데요. 이제 전체의 프로덕트에 대한 기능 개발이 아니라, 내가 예를 들면은 자동차를 하나 만든다고 했을 때, 자동차도 이제 부품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퀴를 만드는 기능이 있을 거고, 뭐 엔진을 만드는 기능이 있을 거고, 창문을 만드는 기능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바퀴를 만드는 기능을 만드는 게 이제 그 MVP라고 친다면 바퀴 중에서도 어떤 구성 요소가 있을 거예요. 뭐 휠이 있고 뭐 고무 타이어가 있고 뭐 이제 펑크가 나는지 아니는지 뭐 그런 성능 검증하는 게 있을 테고 그런 것들 각각 스프린트를 쪼개서 내가 스프린트 단위로 내가 다 수행을 하고 나서 이제 바퀴 하나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MVP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를 따라서 한번 이 애자일 프로세스를 한번 보시면요. SRR, PDR, CDR, TRR 이 단계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는 이 우선 분석, 기본 설계, 상세 설계, 구현, 테스트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자일 부분에서는 이 SRR과 PDR 이 두 단계를 거쳐서 요구사항 수집, 제품 백로그 작성, 그다음에 요구사항 우선순위 결정, MVP 범위 설정, 스프린트 계획 수립을 좀 체계적으로 잘 하고요. 이런 제품 백로그를 통해서 이제 MVP 범위를 설정하고 스프린트 계획 수립하는 게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따라서 내가 이 MVP를 어떻게 쪼갤지를 결정을 한 다음에 이제 PDR과 CDR 단계에 거쳐서 이 MVP 단위로 스프린트를 다시 쪼개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MVP1이 있다면 그 MVP1에 대해서 스프린트가 총 12개가 있고 이거에 대한 기능 확인 시험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MVP1이 이제 개발이 된다 하면은 CDR 단계에서 MVP1을 개발하고 이제 계속 고도화하고 수정하고 업데이트하고 이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 여러 가지 MVP를 총 뭐 10개가 있다면 10개, 뭐 5개 있다면 5개를 모두 다 통합해서 구현 단계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트 TRR 단계에서는 DT, OT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크럼 프로세스 중에서도 제가 백로그를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백로그는 사실 제품 백로그, 스프린트 백로그 이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백로그를 통해서 이제 스프린트 백로그로 추려서 진행을 하고요. 이 스프린트 백로그를 통해서 유지 보수, 뭐 보안 수정을 통해서 최종 결과물이 나오는 게 이제 증분 과정입니다. 그래서 스프린트 단위를 좀 보시면 처음엔 스프린트 계획을 합니다. 내가 스프린트에 어떤 거를 무엇을 할지를 결정하는 그런 이제 백로그 항목들을 좀 논의를 하고요. 그리고 그 백로그 항목을 모아서 이 해당 스프린트 첫 번째는 목표는 뭐다. 두 번째 스프린트 목표는 뭐다라는 걸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스프린트 단위별로 데일리 스크럼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하루 빠른 주기로 이제 하루에 한 15분, 10분 내외로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공유를 하고 그 스프린트 단위로 내가 결과물을 내가 어제와 오늘 내 이제 결과물 차이가 있으면 결과물을 좀 검토하고 수정하는 내용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스프린트 회고라고 해서 팀의 일하는 방식이나 잘못된 점, 개선된 점, 아니면 이 제품을 뭐 개발하는데 기능의 오류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회고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다스의 애자일 버전에 들어간 내용들을 보시면 제품 백로그를 생성하는 그룹 관리가 있고요. 이런 제품 백로그에서 이제 스프린트를 추려서 어,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스프린트가 이제 할당이 되고 할당된 스프린트는 각 kanban 보드로 관리돼서 이 스프린트가 지금 대기 상태인지 진행 중인지 검토인지 완료인지를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해서 왔다 갔다 무빙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칸반 보드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프린트를 다 모아서 이제 MVP 제품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이런 MVP도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내가 진행하고 있는 게 어느 단계이느냐라는 거는 이제 차트를 통해서 간단하게 시각화로 자료를 이제 보실 수 있는데 번업 차트, 번 다운 차트,
그다음에 벨로시티 차트, 누적 차트 이렇게 총 네 가지를 통해서 진행 상태 관리가 됩니다. 다운 차트는 예를 들어서 스프린트가 총 뭐 6개인데 그중에서 내가 이 스프린트가 다 없어져야 이제 완료 처리가 돼야 이제 저희는 이 하나의 이제 MVP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6개 있을 때 이제 날짜별로 총 제로가 되면은 이제 완료니까 내려가서 이제 제로가 되면은 완료가 되는 거고요. 번업은 반대로 전체 스코프가 있는데 목표치가 있는데 그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데일리로 내가 얼만큼의 진행했는지 통계량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때는 한 개 있고 요때는 뭐 3개 있고 해서 마지막 날엔 총 6개까지 다 했으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로 돼서 이제 목표치와 만나게 되면은 완료되는 차트이고요. 벨로시티 차트는 그 스프린트별로 내가 완료된 게 몇 개인지, 그리고 커밋한 게 몇 개인지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총, 원에는 좀 완료된 게 뭐 5개 있고, 여기는 커밋된 게 뭐 5개 있고, 뭐 이런 여기 두 번째는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스프린트 전체의 그 평균 커밋과 평균 완료 내용도 이런 식으로 좀 표시돼서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스프린트별로 완료될 게 몇 개인지, 그리고 내가 커밋한 게 총 몇 개인지를 보실 수 있는 거고요. 누적 흐름도 이제 차트에서 보시면 다 일자별로 내가 지금 대기 상태에 있는 내용이 뭔지, 진행 중인 태스크가 뭔지, 검토 중인 태스크인 게 몇 개인지, 완료 중인 게 완료된 태스크가 몇 개인지를 누적 차트로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2월 22일 날짜를 보시면 완료된 거는 총 한 5개고 그중에서 진행 중인 게 뭐 1개 있어서 총 4가지 중에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고 뭐 25일 날짜 보시면 이 중에서 지금 진행 중인 게 이제 검토로 들어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마지막 날짜에 전부 완료가 되면은 모든 기능 개발이 이제 완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다스의 기본 기능부터 시작해서 AI 버전을 통해서 모든 요구사항부터 구현, 그리고 품질, 형상 관리, 신뢰도 관리까지 모두 담겨진 AI 버전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에자일 버전에서 에스다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에스다스라고 보시면 조금 이거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이게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무결성 없이 이제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지 관점으로 좀 보신다면은 여러분들한테 좀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